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미국의 독립기념일 휴일을 앞두고 금융시장의 거래 시간이 조정됩니다. 7월 4일 미국 증시는 독립기념일로 휴장하는데요. 독립기념일 하루 전인 오늘은 한국 시간 기준 지금으로부터 약 3시간 뒤인 새벽 2시에 조기 폐장합니다. 선물 시장에도 변화가 있는데요. 현재 거래 중인 지수 선물의 경우 새벽 2시 15분에 문을 닫는 반면 에너지와 금속은 정상 거래를 이어가고 내일은 지수, 에너지, 금속 선물 거래 시간도 단축됩니다. 전일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32번째 경신하며 역사상 처음으로 5,500선을 돌파했고 나스닥 지수도 처음으로 18,000선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22 연례 포럼에 참석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 진전을 언급함에 따라 국채 금리가 하락하면서 투심 개선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오스탄 굴스비 미국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파월 의장의 발언에 힘을 보탰습니다. 연준 내 대표적인 비둘기파인 굴스비 총재도 22 포럼에서 인플레이션이 지속해서 낮아지는 상황 속에서 현재 수준의 기준금리가 유지된다면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향후 수개월 안에 금리 인하를 단행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서비스업의 체감 경기가 소폭 둔화했지만 18개월째 확장 국면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발표된 6월의 중국 차이신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는 51.2로 전월치인 54와 시장 예상치보다는 낮았지만 지수는 18개월 연속 50선을 웃돌며 확장 국면을 지속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반적인 신규 사업 둔화에도 수출 사업 성장세는 견고하게 유지되는 중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해선시대 정유현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주요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특히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또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이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 둔화가 상당히 진전이 있었다라고 평가하는 발언을 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또 살아났고 이에 또 지수를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최근 이 노동시장이 점차 냉각 중이라고 밝히면서 급격하게 냉각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발언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해선시대에서 짚어볼 거고요. 또 최근에 박스권 장세를 이탈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오일과 금 상품에 대한 대응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욕의 주요 3대 지수 혼조세로 출발했습니다. 그럼 해선시대 본격적인 시작 전에 주요 경제지표 일정부터 만나보고 오시죠. 주요 경제지표 일정입니다. 미국 석유협회 API 집계에 따르면 6월 28일까지 한 주간의 원유 재고는 916만 3천 배럴 감소한 반면 가솔린 재고는 246만 8천 배럴 증가했습니다. 민간급여 처리 회사 ADP의 전미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6월 민간 부문 고용 증가치는 전월 대비 15만 명으로 시장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매주 발표되는 미국의 신규 실업 청구 건수는 예측치와 이전치보다 높은 23만 8천 명 증가로 확인됐습니다. 잠시 후 23시에는 미국 공급관리자협회가 미국의 6월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를 공개하며 23시 30분에는 미국 에너지정보국 EIA가 집계한 원유 재고와 가솔린 재고가 발표됩니다. 네, 주요 경제지표 일정 만나보고 오셨고요. 한 주의 중간인 수요일은 또 어떤 마스터와 함께하는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내공이 엄청난 분이십니다. 29년의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천명 마스터 나왔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첫째 주 또 처음으로 또 찾아뵙네요. 자, 5월달, 6월달 참 힘든 시장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이제 상반기가 끝나고
이제 하반기를 맞이하는 그런 첫 주입니다. 자, 공교롭게 내일 또 미국 휴장이죠. 그죠? 자, 어제 그래서 그런지 메이저들이 어제 엄청나게 그죠? 변동성을 주면서 시장을 흔들었죠. 결국 이제 휴가 떠나려고 목돈 챙기러 가려고 어제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오늘하고 내일은 변동성이 이렇게 크지 않으면서 원회의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면서 새벽 조기 또 폐장이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자, 때로는 쉬어갈 때도 있어야 되죠. 그죠? 비를 계속 맞을 필요는 없잖아요. 뭐 이틀 여러분들이 매매 안 한다고 해서 삶의 지장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시간에 어떻게 해야 돼요? 놀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자, 오늘 저한테 주어진, 1000명한테 주어진 1시간, 그죠? 이때 우리 시청자분 저와 함께 오늘 공부해 보시자고요. 공부하고 나서 어떻습니까? 금요일 날 또 장이 열릴 때 오늘 공부한 걸 가지고 현명한 투자를 하면 그것만큼 더 좋은 거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1시간 제가 전혀 지루하지 않게 우리 시청자분께 알찬 정보 제공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또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뵙겠습니다. 네. 네, 현재 시간으로 7월 4일 독립기념일 휴일, 이 휴장을 맞이해서 또 조기 폐장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지지부진하게 흘러갈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셨는데요. 하지만 이럴 때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또 내공을 쌓아보시면 좋겠죠. 오늘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천명 마스터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것들 쏙쏙 뽑아가시기 바라겠고요. 사실 29년의 노하우를 다 가져가시기에는 이 1시간으로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료 공개 방송도 진행을 해주고 계신데요. 7월 4일 목요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또 함께 무료 공개 방송 통해서 공부하는 방법도 알려주실 거니까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해선시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선물의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9시 30분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는 모습이었고요. 하지만 개장 이후에 또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10시 52분경 2279선까지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는 0.09% 정도 강보합권인 2273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 그럼 관련해서 이슈도 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나스닥 이슈는요. 노동시장 변곡점 맞나라는 내용의 기사가 되겠습니다. 어제 22 포럼에 참여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노동시장 변곡점 가설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는 노동시장에서 불길한 신호가 감지될 위험을 연준이 의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연준이 예상보다 빨리 금리 인하에 나설 수도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에 현재 시장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는 베버리지 곡선을 근거로 앞으로 실업이 늘어나는 단계로 진입할 수도 있다고 밝혔는데요. 자, 베버리지 곡선이란 구인율과 실업률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지금 나오는 그래프를 살펴보시면은요. 빨간색 동그라미 부분에 수직 하향 구간을 지나게 되면 베버리지 곡선의 기울기가 평평해지면서 구인율이 하락하고 실업률은 상승할 수 있다는 건데 이를 파월 의장도 지적을 한 것입니다. 또 어제 발표된 미 노동부의 5월 구인 이직 보고서에 따르면 5월 구인율이 4.9%로 전월 대비 0.1%포인트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0.1% 정도 소폭 높아지기는 했습니다만 이는 실업률이 상승하는 트리거로 여겨지는 구인율 4.5%에 가까운 수치이기 때문에 연준도 고용시장 냉각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파월 의장은 금리를 너무 빨리 내려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살아날 위험과 또 금리를 너무 늦게 내려서 고용이 너무 약해질 위험을 모두 거론했는데요. 향후 연준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연준이 고용이 급격하게 냉각될 수 있다는 점을 현재 우려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마스터님은 향후 미국 시장의 고용 환경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보시나요? 자, 일단 뭐 테슬라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네.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뭐 10%에 15% 정도 감원을 한 상태. 네, 오늘도 자, 오르고 있어요. 그렇죠, 오늘도 그러고. 이게 테슬라를 잠깐 보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네. 잠깐 번외로 잠깐 좀 말씀드리면, 자, 결국 우리나라는 좀 우리가 상식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 자, 기업이 감원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외부자들이 바라보기 저 기업 상태가 안 좋구나 생각하겠죠. 네. 근데 미국은 또 달라요. 어. 투자자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구나. 그럼 저 회사에 희망이 있겠구나 하면서 오히려 주식이 상승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낸다는 얘기죠. 작년, 재작년에도 그렇죠. 작년, 재작년에도 뭐 메타라든지 뭐 아마존 등등, 그죠? 네. 애플, 뭐 MS 감원했잖아요. 네. 근데 올랐단 말이에요. 어. 좀 특이한 현상이죠. 그런 현상. 또 그다음에 테슬라가 어쨌든 희한하게 네. 자 트럼프하고 되게 가깝죠. 자, 원래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요즘 그렇죠. 되게 가까워진 것 같아요. 이제 또 공화당 네. 지지한다고 그러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릴레이션십이 있는 것 같고 네네. 공교롭게 그렇게 되면서 지금 뭐 테슬라 5거래일째 상승을 하고 있고 이 파도 타기를 너무 심하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웬만큼 올라야죠. 그리고 오늘 또 이게 제가 공매도가 지금 테슬라에 엄청나게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엔비디아에서 테슬라도 넘어가 있는 상황들. 그러니까 시장이 상당히 복잡하다는 얘기죠. 네. 자 어제 이제 아까 말씀 이거 이제 그날 이제 딱 각설하고 자 노동력 시장에 지금 변곡점이 왔다. 저는 왔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제 졸투 보고서를 봤을 때 네. 일단은 수치는 예상치보다 상회를 했어요. 시장에서 바람 부는 것보다. 근데 안에 내용을 까보니까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더라는 얘기죠.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자, 첫 번째로 일단은 숫자는 높게 나왔는데 자, 구인 건수가 자꾸 작년 말부터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800만 건이죠. 자, 근데 이제 팬데믹 때보다는 아직도 높은 숫자 여전히. 팬데믹 때 500만 건이었는데 자, 근데 줄어들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팬데믹 이전으로 거의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자, 작년까지만 해도 재작년까지만 해도 어떻습니까? 1.2대였죠. 한 명이 두 개의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1.2대 1이에요. 그러면 이제 노동시장이 타이트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구인 건수가 바로 구인하면 바로 이제 채용이 되는. 네. 사람들 기다렸죠. 왜? 근데 직장이 널렸으니까. 지금 아무래도 위기가 오고 있다. 뭐 그런 것 때문에 빨리 직장을 안 구하면 내가 앞으로 좀 위기가 오겠다. 뭐 그런 것들이 어제 내포되면서 안의 내용은 그렇게 썩 좋지 않았다.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예. 자 오늘 또 뭐가 있었어요? 오늘 민간고 ADP 있었죠. 네네. 예상치 시장의 예상치보다 안 좋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자 결국에 뭐냐면 어제 굴수비죠. 굴수비 총재도 얘기를 했죠. 시카고 연은 총재. 네. 이 양반도 저번에 또 누구 어떤 또 총재가 얘기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잘 또 노동 시장이 급작스럽게 냉각이 될 수가 있다.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네. 그럼 경기 침체가 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뭐 저번에 6월 달에 점도표에서는 뭐 연말까지 4.0%로 얘기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다음 달까지도 봐야 되겠죠. 데이터를. 다음 달까지도 상당히 이제 그쵸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이제 비노음이 있는데 뭐 한 달 가지고는 어떤 판단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제 뭐 22 포럼에서 파월 굴수비도 똑같이 얘기했듯이 자 다음 달까지도 어떤 노동의 냉각 시장이 이어진다면 그죠? 다음 달은 저거 안 하죠. 저 금리 인하 없죠.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죠? 원래 9월 3, 6, 9, 12 저는 빅 FMC죠. 그때만 해야 되는데 자 다음 달에 이렇게 안 나온다면은 급속한 냉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고 여기에 또 걸맞춰서 자 일단은 부동산 시장들이 지금 상당히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안 좋죠. 뭐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어떤 노동 시장이 갑자기 냉각되면 급작스레 금리 내린다는 게 역으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이라면? 그만큼 역사적으로부터 금리를 갑자기 내리면 일단 안전자산 사람들이 돈이 쏠리게 돼 있고 그다음에 증시는 안전자산이 아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 때문에 주식이 어느 정도 혼돈을 줄 장이 된다. 오히려 역으로 따지면 5월 달, 6월 달보다 7월 달이 더 힘든 장이 될 수도 있어요. 벌써 첫째 주부터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천명하게 또 지혜를 짜서 한번 우리 투자 전략을 짜 가 보시자고요. 자, 나스닥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향후에 노동시장이 급격하게 냉각될 수도 있다라는 이 우려가 실제로 현실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러한 여파가 우리 증시에도 크게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상황들 속에서 또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 그럼 바로 전략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맞서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관망 사인 주셨습니다. 일단은 아무래도 오늘 거래 시간이 짧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관망일까요? 그렇죠. 그러면 왜냐하면 이제 오늘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메이저는 어제 다 휴가 떠났습니다. 금요일 날 이제 돌아올 것 같은데 지금 뭐 거래량만 보세요. 여러분 이제 그 평일 거래량하고 오늘 거래량 현저히 좀 차이가 날 거예요. 네. 오늘 그래서 메이저들이 대형 메이저들 다 떠났기 때문에 상당히 변동성이 크고 오히려
일반 투자자 매매가 상당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오늘 관망을 하는 거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죠? 자, 대신 오늘 아까 공부를 우리 한번 해보자고 그랬죠. 시청자 여러분, 그죠? 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주식 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근데 1000명은 처음에 시작한 게 저는 국내 주식부터 시작을 했어요. 또 아픔이 있었죠. 그죠? 예, 아픔이 있었지만 거기다 뭐 또 국내 선물도 했었고, 그다음 뭐 외환 거래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해봤어요. 근데 결국에 좀 뭐 비욘드의 땅이 굳는다고 저는 산전수전 뭐 다 이걸저걸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더 오히려 여러분한테 노하우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좀 이따 여러분 끝까지 마지막에 여러분한테 이제 주식에도 적용할 수 있는 매매법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죠? 그런 거 꼭 집중하셔서 이 1시간 알차게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집중하시고 나스닥 전략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자, 보자고요. 자, 일단 30분 봉입니다. 제가 많이 흔들 거라고 얘기했던 거 딱 2가지 선을 그어놨죠. 그러면 오늘 위아래로 지그재그로 하는 거예요. 지그재그도 상당히 크게. 대신 진폭으로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만약에 우리 시청자들 그래도 난 매매를 하고 싶다. 그러면 지금 30분 봉인데 딱 보시면 2235자리가 여기가 지지를 해주면 매수로 짧게 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매도는 2280자리 정도가 되겠네요. 거기서 저항을 받아주면 매도. 그런 식으로 좀 가시는 게 오늘 깔끔하게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제 이 방송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 투자 전략을 항상 우리가 토의를 하고 제가 방송을 참여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어쨌든 뭐 우리 시청자 함께 해야 되니까. 자, 근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2205가 여기가 손절가가 될 거고 2210 정도에서 한번 매수로 진입해봐라. 여기가 이제 쌍바닥이 딱 나와줬죠. 아주 좋은 신호죠. 근데 여기서 모르겠어요. 지금 아직 제가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알 텐데, 자, 여기서 진입했다면 어떻게 돼요? 이 순식간적으로 엄청나게 수익을 냈죠. 거의 200틱이 넘는, 그죠? 200틱이 넘는 수익을 낸 거예요. 그죠? 자, 이런 전략을 1000명 갖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죠? 이런 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에 자막 보시고 저하고 같이 공부를 한번 해 나가 보시자고요. 자, 그리고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파생이라는 상품이 절대 나쁜 상품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처음에 주식을 하다가 제가 파생을 한 원인이 있어요. 왜? 주식이 또 지금처럼 장이 안 좋을 때는 뭔가 해야 되는데 뭐 억지로 뭔가 만들려다 보니까 안 좋은 결과를 만들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국내 선물 해보자. 이제 코스피 200이라고 그러죠. 그죠? 네. 200개 우량 기업 모인 그게 국내 파생 선물인데 코스피 200이라고 하는데 자, 그걸 통해서 저도 어느 정도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됐어요. 그죠? 그때 왜냐하면 그거 이제 말 그대로 선물이잖아요. 선물 지수 상품이기 때문에 자, 우리 매도로 만약에 방향이 흔들었다. 그러면 좀 더 대기를 해보고 자, 장이 좀 좋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또 우리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그래서 양날의 칼을 가질 수 있으니까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거로 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상품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자, 저도 처음에 주식할 때 이렇게 했어요. 어땠냐면은 아무것도 몰랐을 때요. 빨간 것만 보고 빨간 것만 보고 매매를 하라. 그렇게 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국내 선물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빨간 거 하면 매수, 파란 거 하면 매도. 그죠? 아마 그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변동폭이 크죠. 선물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짧게 하다 보면은 이제 뭐 그렇게 손절도 안 걸고 막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안 좋은 결과 만들죠. 그래서 첫 발을 잘 내딛어야 돼요. 그래서 뭐 파생이 무조건 나쁜 상품이 아니라 해치 수단이다. 그렇게 인식을 하시고 1000명이랑 함께 풀어가 보시고요. 아까 마지막 강의 시간에 여러분들 어떤 답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 투자 전략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선물 같은 경우에는 하락하는 장에서는 또 하락에 베팅할 수 있는 만큼 해지 상품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다각화시키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상품이라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하지만 그냥 섣불리 대응을 했다가는 크게 또 물리시면서 아플 수가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천명 마스터님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산전, 수전, 공중전을 다 겪으시면서 다양한 노하우를 갖추고 계신 우리의 천명 마스터님이신데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에게 또 많은 또 조언을 해주실 예정이니까요. 우리 천명 마스터님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내일 무료 공개 방송도 있으니까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나스닥 전략은 관망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바로 이어서 크루드 오일의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 현재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주간 원유 재고가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며 84달러 위로까지 터치를 했던 오일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많지 않은 가운데 양봉과 음봉이 번갈아가면서 나오는 혼조세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0.48% 정도 상승한 83.2달러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오일과 관련한 이슈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Oil prices steady after large U.S. crude inventory draw.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발표가 됐죠. 미국 석유협회 주간 원유 재고 발표 후에 유가가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원유 재고가 예상치를 크게 하회해주면서 또 유가가 영향을 받은 건데요. 4일 독립기념일 연휴와 또 여름 여행 시즌을 앞두고 자동차를 쓸 일이 더 많아질 것이며 또 지정학적인 리스크도 현재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의 서비스 활동이 8개월 만에 가장 느린 속도로 확장되고 있고 유로존의 성장세가 지난달에 급격히 둔화된 점은 상승폭을 제한할 것이란 전망인데요. 자, 유가의 흐름과 관련해서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그래도 저는 84달러까지 어제 찍은 거는 굉장히 고무적이다라고 이해를 했거든요. 혹시 마스터님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이제 11시 반 때 원유 재고 발표했죠. 네네네. 예상은 일단 감소가 된다고 하는데 네. 오늘은 뭐 조기 파장이 또 크게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결국 이제 하이라이트는 금요일이 되겠죠. 그죠? 공장이 열리고 나서. 네. 네,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뭐 여러 가지 리스크가 상존에 있죠. 상존에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 날 85달러를 지지해주면 네. 상당히 안 좋은 시그널이 될 수가 있어요. 어... 저는 왜냐하면 이런 지정 리스트가 지금 뭐 아까 뭐 헤즈볼라 뭐 지금 상당하죠. 네. 이란도 뭐 가만히 안 있겠다 하고 네네. 어쨌든 불거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이 해결이 안 될 겁니다 지금 당분간은. 그렇기 때문에 지정한 리스크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달러가 이제 106까지 갔다가 이제 105 초중반대에 있는데 네네. 달러가 내려간 데는 유가를 또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또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시장적으로 봤을 때는 유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겠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데드라인은 다시 말씀드리면 85달러를 돌파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이게 또 역으로 뭐가 상관관계가 있냐면은 자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유가가 튀어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한번 튀어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또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왜냐면 어차피 이제 뭐 저번에도 한 두 번 그죠? 5월달, 6월달은 좀 좋았는데 그죠? 3, 4월달은 또 안 좋았잖아요. 유가 때문에 그죠? 네. CPI가 그럴 때 이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짧게 좀 유가는 해석을 좀 해드리고 싶네요. 네. 네, 지금 박스권 장사에서 84달러까지 지금 어제 돌파를 했는데 이제 85달러까지 돌파를 하는지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할 것 같다. 85달러를 돌파하고 난 이후에는 또 다른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또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펜만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왜 매수일까요? 일단은 뭐 지표를 믿어야죠. 믿어야죠. 오늘 오전에도 지금 뭐 항생은 지표가 좀 신뢰도가 떨어지죠. 제조업이 좀 예상치보다 하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락을 하다가 갑자기 이유도 없이 그냥 급등을 해버리고 그죠? 근데 미국 지표는 그럴 때 그나마 이제 오늘 믿을 수 있는 거는 그나마 오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 오늘 이제 나스닥 관련된 지수 보세요. 오늘 지표 어마어마하게 지금 나왔어요. 자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원래 수요일 날 나와야 되는데 내일 쉬니까 미리 땡겨서 나오고 뭐 제조업 지수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 못 차리는 거죠. 근데 오일은 그냥 지표만 재고 원유 재고만 보면 되는 거니까 11시만 일단 11시만 일단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 30분 봉인데요. 여기 이제 83.28달러, 87.28달러가 여기서 어떻게든 뭐 되게 횡보를 좀 많이 해주는 그런 구간을 지금 보여줄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약간의 저항을 세 번 정도 지금 맞아줬는데 여기가 그만큼 중요한 변곡 라인이고 60평선이 지금 딱 걸쳐져 있는 라인이에요. 여기를 돌파 안착을 하면
그죠? 올라가더라도 오늘 조기 폐장이기 때문에 많이 수익은 낼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시청 여러분 83.20달러를 돌파해서 안착해주는 전제 조건. 대신 골든 크로스가 나와줘야 됩니다. 골든 크로스가 나오지 않으면 안 돼요. 나오고 양봉이 나와주고 거래량이 양봉에 대한 거래량이 터져줘야 되겠죠. 무조건 여기만 돌파하면 올라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만큼 공부를 또 열심히 하셔야 되니까. 또 오일은 또 알아야 될 게 상당히 많잖아요. 그죠? 시청자 여러분. 더 알고 싶으면 앞에 자막 보시면서 또 어떻게 투자를 해서 오일을 안정적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들어오시면 제가 공부방에서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11시 30분이면은 저희 방송 중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이때 한 번 더 오일은 점검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시간 관계상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하여튼 보시자고요, 일단. 예. 네. 네, 굉장히 오늘 기법 강의에 오늘 힘을 네네. 많이 주고 계신 네네. 것 같은데, 네. 레차명 마스터님께서 오늘 강의를 위해서 또 많은 시간 할애해서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청명 마스터님의 기법까지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일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바로 이어서 골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골드의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이슈 체크해 보시죠. 네, 골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11시까지 쭉 우상향 패턴을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고요. 11시에 제조 구매자 관리 지수가 발표가 되면서 2373까지 올라간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 이후에도 우상향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시점에서 1.67% 정도 상승한 2372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골드와 관련한 이슈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gold prices gain some ground as dollar falls on. 어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있은 후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금 불거지면서 달러가 하락하고 금값이 올랐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월에 온스당 2,300 초반 달러에서 박스권에 갇혔던 금이었는데요. 어제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 올랐고 이번 주에 6월 FOMC 의사로 공개와 또 향후 연준 위원들의 발언 그리고 비농업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 크게 변동성을 보여줄 수 있다고 기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마스터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사실 좀 기사 자체는 당연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또 지표가 발표가 될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농업 고용지표의 영향이 클 것 같은데 그 이후에 크게 상승할 수도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은 별로 영향이 없을까? 봐야죠. 일단 중요한 거는 뭐 이 시장적인 건 문제를 일단 삼기보다는 어차피 다 예견된 거니까. 자, 제가 몇 번 말씀 금리하고 달러 인덱스 한번 보시자고요. 지금 잠깐 이거 화면 볼게요. 네. 자, 금리 지금 10년물 금리가 지금 뭐 0.091 엄청나게 지금 하락을 했어요. 아까 4.4 초반대까지 갔다가 자, 밑에 이게 달러 인덱스가 제일 중요해요. 아까 105점 중후반대까지 갔는데 지금 마이너스 0.66 빠졌어요. 자, 이거 반비례 관계 있다고 그랬죠. 그죠? 거기다가 지금 뭐, 갑자기 엔화 조금 더 뛰어 올라가요. 한 161 정도 있다가. 자,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반비례 관계 있으니까 골드가 지금 날아가고 있죠. 자, 그럼 차트 한번 돌려볼까요? 자, 돌려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그죠? 이게 너무 오버페이스 하는 거죠. 너무 많이 날아가요. 자, 그러면 결국엔 뭐예요? 오늘 골드는 정리하시고 그냥 안 보실 그냥 내일을 위해서 기약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 보여집니다.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조기 폐장이기 때문에 지금 매매하는 거는 의미가 없죠. 그죠? 다른 상품 많으니까 다른 상품을 보시면서 또 매매하시는 것도 현명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네요. 아, 네. 지금 얘기해 주신 거에 따르면은 이미 지금 매수를 하신 분들은 정리를 해라. 그러니까 매도를 해라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과연 매도는 맞는 아니고 매도는 아니에요? 네, 그냥 지켜보시는 게. 아. 이거 원액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골드는 한 번 딱 방향 타면 원액이에요. 아. 원액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조기 폐장이 돼요. 괜히 여기가 고점에 하고 들어갔다가 밤새고 네. 또 잠 못 들은 밤이 될 거 아니에요. 아. 내일은 또 변동폭이 더 없을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이틀을 오버나잇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끝난 거니까 이거는 골드는 쳐다보지 마세요. 아, 보지 않는 게 좋겠군요. 들어가더라도 이제 뭐 매수로 들어갔는데 매수 너무 고점 많이 와 있잖아요. 아. 벌써 끝나는 시간이 다 돼가는데. 그죠? 그럼 팻말을 통해서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관망이죠. 관망인가요? 네. 한번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아, 관망 사인 주셨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관망일지는 비농업 고용지표가 나오는 걸 보고 나서 결정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내일 또 보고 어차피 이제 영원한 원에는 없죠. 네. 원에는 없고 이제 좀 이따 이제 강의를 해드리는데
원회의장에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오늘 관망을 하시고 내일 또 오전에 풀이장이 열린 다음에 좀 이따 강의 좀 드리면서 요 포인트에서 1,000명의 기법대로 매매 강의대로 이렇게 해서 짧게 매도로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이 있겠구나.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조기 패장하는 만큼 크게 매매하지 마시고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추후에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내일 또 미국 시장이 쉬더라도 이럴 때일수도 공부를 또 하셔야 되는데요. 29년의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천명 마스터님과 조금 더 가까운 곳에서 이야기하시면서 궁금한 것들 풀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내일 있을 무료 공개 방송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천명 마스터님과 함께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정리했습니다. 만나보시죠. 네, 평균 두 자릿수 때 정말 안정적인 수익을 주고 계신 천명 마스터님이십니다. 특히 이 홍콩 항생과 나스닥 부분에서 강점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관련해서 수익이 난 사례가 있다면 또 소개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일단은 오늘 제가 매주 나와서 하이라이트 수익만 네. 또 여러분 또 수익 많이 보셔야 재밌잖아요. 그죠? 네. 손실 난 거 공개하면은 채널 돌리시잖아요. 끝까지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자,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자, 일단은 제가 수익을 좀 이렇게 많이 낼 수 있었던 시간대. 이게 저번 주 수요일이죠. 제가 나온 게. 그죠? 수요일 맞죠? 수요일 날. 네, 매주 수익 자, 나요. 이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제 생방송 하기 전에 우리 시청자 투자 전략을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1,900 정도에서 1,900에서 19,000에서 19,010, 19,000에서 19,010을 한번 들어가서 매매를 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010 이렇게 조그맣게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정확히 매매를 해서 들어가서 500티 가까이 수익을 냈습니다. 물론 내신 분도 있고 안 내신 분도 계세요. 어쨌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 근거가 뭐냐 이거죠. 근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근거가 없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죠. 자, 근거는 뭐였냐면, 자, 쌍바닥을 일단 확인했습니다. 쌍바닥. 보시다시피 쌍바닥 저점이 높아지는 요 확인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각도죠. 골든 크로스 35도 각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35도 각도가 나오는 요 지점에서 진입을 했고요. 자, 그다음에 MACD 오실레이터가 매수 신호가 나와서 진입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MACD 오실레이터. 그죠? 그다음에 거래량이 계속 양봉에 대한 거래를 터져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올라갔단 말이에요. 차후에 또 강의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다음에 이제 캔들선, 저는 5일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5일선이 매매할 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마 제가 최초로 공개하는 거니까 다음 주에도 놓치지 마시고 요 꿀팁 강의 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500티 수익을 냈고요. 자, 다음에 들어가서 다음 페이지 잠깐 볼게요. 자, 교육방 이야기를 좀 제가 드릴게요. 자, 제가 서울경제TV 방송 출연한 지가 2년 조금 넘었네요. 어느새 참 세월 빠릅니다. 그죠? 한 3개월 정도 됐네요. 자, 2년 3개월 이제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과 이제 얘기를 이제 많이 투자 전략을 매일매일 짭니다. 근데 제가 이제 몇 명의 좋은 분들을 제가 그러니까 회생을 좀 시켜줬어요. 인생의 희망을 보게 돼요. 무슨 얘기냐? 비청산을 제가 좀 시켜드려요. 비청산. 그죠? 자, 비청산을 시켜드린 분들 중에 이제 우리 이제 시청자 여러분 중에 주식을 하다가 오신 분도 계시고요. 아니면
파생만 하다가 힘든 시간을 맞아서 오신 분들 계십니다. 자, 어떻게든 다는 제가 이끌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사람의 다 성격이 다르지만. 근데 최근입니다. 이게 6월 달에. 자, 이분이 저하고 이제 3달 반 정도 인연이 됐어요. 상당히 힘든 시간이 있었어요. 자, 깊은 얘기까지 제가 할 수 없는 거고. 제가 이 장문의 글, 이거 몇 개만 제가 캡처해 갖고 온 건데,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제가 29년에 노하우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상당히 아픈 시간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글을 보면서 옛날이 생각이 나면서 제가 가슴 뭉클하고 진짜 눈시울을 적셨던 그런 너무나도 아름다운 글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뭐냐면, 저 어느 날 아픈 날이 너무 많았대요. 몸도 아닌 마음이 아팠다고 했습니다. 이 첫 글자부터 내가 가슴이 찌릿찌릿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한 얘기가 너무나도 막막했다. 그리고 나에게도 행운이 찾아오길 하염없이 기다리던 그 날들. 그러면서 또 퇴근하고 나서 있잖아요. 집에 가서 애기 붙잡고 울었대요. 얼마나 아플 거예요. 제가 그 마음 너무나도 잘 알아요. 자,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저 만나서 어떻게 선생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희망을 본 거예요. 세상에 다 부정적으로 보였는데 1000명이라는 사람 만나고 또 우리 같이 가족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같이 만나서 같이 어깨동무하고 결국에 희망의 빛을 봐서 이제는 새로운 길로 갈 수 있게 됐다. 너무나도 좋은 거 아닙니까? 자, 우리 이런 맛에 우리가 투자하는 거 아닌가요? 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파생은 절대 나쁜 상품이 아닙니다. 나쁜 상품이라면 제 시청자분 저와 같이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자,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주식을 하다 보면 요즘에 어제 보자고요. 어제 나스닥, S&P 장 너무 좋았죠. 자, 그러면 코스피도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답답하죠. 왜 내 것만 안 오를까? 자, 그러면 이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내 선물도 있잖아요. 저 국내 선물도 저도 투자 전략을 우리 시청자분 매일 논의를 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때로는 안 될 때, 주식이 안 될 때 국내 선물 가지고 아니면 해외 선물 가지고 투자 전략을 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해지에 대한 장점이고. 자, 이거를 공부 열심히 하시면 또 어떻게 돼요? 장이 안 좋을 때는 해외 선물 하면 되고 국내 선물 하면 되고 장이 좋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전공 주식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주식을 또 하시면 돼요. 그래도 이 매매 기법이 파생만 하는 상품이 절대 아니에요. 이거를 심도 있게 공부를 하시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2마리 토끼를 한 번에 다 잡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그죠?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처음 했던 게 뭐예요? 96년도에 처음 했던 게 제가 국내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못하니까 한번 열심히 한번 공부해 보시자고요. 자, 그러면 강의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거 항상 아쉽네요. 그죠? 자, 제목은 내동매매 참 많이 하죠. 그죠? 자, 모든 상품도 주식이 됐든 파생이 됐든 코인이 됐든 자, 내동매매가 뭐예요? 말 그대로 그냥 속된 말로 아무 생각 없이 매매하는 거죠. 그죠? 묻지마 매매. 그죠? 자, 그거를 안 하고 싶죠. 너무나도 안 하고 싶죠. 저도 매일 우리 시청자 얘기를 하다 보면 선생님, 천명님, 오늘 정말 내동매매에서 수익을 못 지켰네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그게 한 번으로 끝나면 내가 너무 땡큐야. 매일매일 반복돼요. 그게 반복되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딱 이걸로 봐요. 손절에 손절. 자, 손절을 인정 안 해. 손절 인정 안 하니까 영원한 수익만 생각하는 거. 그런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자, 어느 A 증권사에서 그때 조사를 한 게 있어요. 수익을 꾸준하게 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손절을 하는 거예요. 자, 손절은 뭐예요? 또 다른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매수로 진입했다 칩시다. 매수. 자, 그럼 장이 원웨이지만 때로 흔들 수가 있잖아요. 자, 근데 내가 매수로 진입했는데 손절을 당했어요. 그럼 자, 방향이 계속 맞아요. 그럼 또 다른 희망을 줄 수 있죠. 또 한번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손절 안 가고 가면 어떻게 돼요? 끝까지 가다 보면 안 좋은 결과를 또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절은 무조건 인정하자. 그러면 내동매매는 절대 안 할 거다라는 거를 강조를 시켜드리고 자, 바로 공부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이게 아까 심리 불안 두 번째, 세 번째는 없고 첫 번째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심리 불안. 나만 진입하면 손실이다. 이거는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공부를 안 하신 분.
그리고 내가 방해하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심리가 불안한 거예요. 그죠? 첫 번째로 나만 들어가면 손실이다. 공부 안 하신 분은 공부 다시 열심히 하셔서 모의 투자, 모의 투자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 검증을 하신 다음에 실투를 하실 걸 권장을 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공부를 했는데 손실을 본다. 심리 불안 요인을 자기 자신을 믿어야 돼. 그러나 그건 뭐예요? 손절을 안 걸었으니까 그래. 손절을 하면 심리 불안이 안 생기는데. 그 두 가지 원인이니까 그거 반드시 시키면서 여러분들이 투자 좀 가져가야 되겠다.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파생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오히려 주식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식하시는 분들은 손절 더 많이 안 걸더라고. 이제 주식하다 오시는 분들 보면요. 손절 안 걸어요. 나 깜짝깜짝 놀래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러면서 이제 파생은 너무 어렵다 그래요. 본인 원칙 안 지키는데. 왜? 주식보다 파생은 변동폭이 일단 레버리지가 높잖아.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레버리지가 높으니까 그만큼 리스크 관리를 잘해야죠. 그게 바로 손절이에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주식보다 안정적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나스닥이 이제 한 계약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는 건데 보통 한 2천만 원 좀 넘어가죠. 자, 그런데 2천만 원 넘는 거 가지고 여러분 주식회가 얼마나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아마 저하고 하셔갖고 여기 앞에 자막에 들어와서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돈을 수익을 좀 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리스크 관리를 잘하면. 그 리스크 관리는 뭐다? 손절 관리다. 아셨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떨 때 심리 불안 요인을 해소하느냐가 문제가 되겠죠. 그죠? 자, 이런 데서 이제 주식도 마찬가지로 많이 털려요. 자, 여기저기 쌍바닥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항상 그래요. 주식이 됐든 파생이 됐든 사람들은 항상 어깨에 사요. 어깨에서 소문 다 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 정도는 이거 이제 공부를 했다라면 제 거를 공부를 했다면 골든 크로스가 나와주고 어떻습니까? 요렇게 올라가 준다면 35도 각도가 올랐다면 여기서 우리 같으면 매매를 했겠죠. 그죠? 근데 제 거를 공부 안 하신 분은 꼭 여기서 타요. 여기서 사요. 100%요. 80%, 70, 80% 올라갈 때. 매수겠지 하고 뜬데 웬걸 갑자기 내려와 버려. 그죠? 그러면 여기가 지금 차트가 작아서 그런데 이것만 해도 100틱이 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7,000원씩만 잡아도 100틱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첫 번째 멘탈에 끌리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어떤 행위를 또 하냐? 어떤 행위를 또 하냐? 야, 이거 잘못 봤구나. 매도 들어가. 여지 없어요. 그럼 이제 이거 또 올라갔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여기서 조금 올라갔어. 아, 그래. 여기서 쌍봉이니까 저항받고 내려올 거야. 그럼 여기서 뭐 할까요? 뭐예요? 물타기 하죠. 그죠? 그러면 기도 매매하면서 이 장시간 동안 기다리면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손절했더라면, 자, 역으로 봅시다. 자, 여기서 이럴 때 진입 왔다가 칩시자고요. 그죠? 이거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아이고. 살짝 뒤로 갔다가 네. 잠깐만. 자, 지금 손절이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계신데요. 네. 자, 그럼 보자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매수로 들어갔어요. 매수 들어갔죠. 매수 들어갔는데, 자, 그럼 손절은 당연히 걸어야죠. 여기다 걸었다라면 여기서 손절 짧게 갔죠. 그죠? 그리고 관망을 해보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시장을 잘못 봤구나. 그럼 여기서 봐야 될 게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평선도 봐야 돼. 이평선. 자, 우상향 누가 봐도 우상향이죠 지금. 그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매도해요? 매수죠. 그리고 쌍바닥 저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바로 골든 크로스가 다시 한번 나오는 시점. 이게 바로 또 다른 기회를 어떻게 돼요? 나한테 가져다주는 아주 좋은 그런 장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심리가 불안하니까 그냥 내동 매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가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차트 따라 내가 몸에 맡기면서 어떻게 돼요? 매매가 꼬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시청자님,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제가 오늘 공부하는 강의 드리는 거 가지고 내가 과연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 줬었느냐, 안 만들어 줬었냐를 우리가 깊이 오늘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락 패턴도 마찬가지겠죠.
철저하게 공부하시고 또 주식하는 분들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락 패턴 또 볼게요. 자, 하락 패턴도 똑같아요. 하락 패턴도 뭐 상승 패턴이 하락 패턴 다른 게 아니죠. 자, 이것도 보자는 얘기예요. 자, 여지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요. 매도. 여기 매도 싹 사죠. 여기 7, 80% 내려올 때 매도 딱 사요. 여지 없죠. 그러면 손절 어디다 그래요? 자, 이 1000명이 강조하는 매매법은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3대 원칙을 무조건 준수하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 자, 처음에 진입을 하면 뭘 해요? 진입과 동시에 뭘 합니까? 손절을 무조건 걸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진입하고 손절밖에 못 하죠. 그죠? 이건 우리가 할 수, 이거 신의 영역이 아니죠. 내가 신의 힘을 안 빌리고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수익은 어떻게 돼요? 미래의 가격을 보는 거잖아요. 그거는 자기가 심조를 잘해서 난 어디까지 수익을 내겠다면 정하면 돼요. 그럼 그 수익은 어디까지예요? 내 CD에 맞게, 적당하게. 그죠? 여러분은 재테크하시는 분이에요. 여기 도박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럼 마인드 자체를 버려야 된다. 그죠? 자, 제2의 월급 통장을 만들려고 한 거지. 여러분들 여기서 일확천금을 꿈꾼다? 자, 냉장해 보자고요. 슈퍼개미가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존재할까요? 근데 사람들은 다 그런 일확천금을 꿈꾸려고 그래요. 그 망상에서 살아나와야 돼요. 제 기법을 공부하면 어떻게 된다? 정말 진정한 재테크를 할 수 있다는 거를 현실을 우리가 직시하면서 매매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원칙은 여러분들 반드시 지키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 했다면 여기서 자, 매도했는데 물렸어. 자, 여기다 내가 손절을 잡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자, 손절 당하고 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공부를 또 했어요. 열심히 했어.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보니까 또 꺾이네. 이거 완전 찬스인데? MACD 오실레이터 나왔네? 거래량 매도 딱 터져주네? 음봉 딱 하면서 캔들선에서 뭔가 자꾸 저항을 받는 것 같네?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조금 이 정도 손절 봤다고 얘를 치자고요. 저 몇 배를 먹는 거예요? 2배 먹는 거예요, 2배. 그죠? 이게 바로 1000명이 강조하는 손절은 또 다른 기회를 갖다 준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내하시면서 배운 대로 공부하셔서 안정적으로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좀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스터님도 우리와 같은 투자자로서 경험에 비추어서 또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더 공감이 되는 부분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파생뿐만이 아니라 주식에도 적용해 볼 수 있는 매매 기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강의의 가장 큰 핵심은 손절도 활용을 통해서 또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부분인데 사실 손절이라는 게 혼자서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 마스터님이 또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해주고 계시니까요. 천명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잠시 전에 11시 30분에 원유 재고가 발표가 됐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구체적으로 브리핑은 못 해드렸는데 일단 시장 예상치보다 크게 하회를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85달러 돌파도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서 또 수익이 나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은 역시나 천명 마스터님과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오전 오후 10시 10분부터 여러분들께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해주고 계시니까요. 꼭 함께 하셔서 수익의 기회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아쉽지만 마스터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고맙습니다. 네, 그럼 저희 해선시대 오늘 저희가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미국 독립기념일 연휴를 앞두고 거래량이 감소했기 때문에 관망이 유리하지만 양방향으로 단기 매매 가능해 보인다라고 분석해 주셨고요. 2235포인트 지지 확인 후에 매수, 2280포인트 저항 확인 후에 매도 얘기해 주셨습니다.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84.28달러 돌파 후에 지지 여부, 또 골든크로스 출현, 거래량 동반되는지 이러한 세 가지를 반드시 확인한 후에 매수해보자라고 팁을 주셨고요. 골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과매수 구간인데 만약 진입하게 되면 연휴 기간 동안 거래량의 급감으로 이틀간 불안하게 오버나잇 할 수 있으니 관망하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와 해선시대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